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헷갈리는 법률 용어 파헤치기 1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거 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또 질문 받는 것도 많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탄은 뭐냐면 형사사건 용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민사냐 형사냐, 그러니까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저기 사건 이제 위임 받아가지고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한참 제가 설명을 해요. 이래로 해가지고 이제 한 1억 정도 청구하면 됩니다. 2억 정도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말씀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형사사건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소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는 뭐 늘상 이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헷갈리죠. 그리고 고소한다 그러면 민사사건 소장 제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형사사건 고소장 제출하는 게 똑같이 고소라고 생각하지 뭐 구별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엄격히 구별되는 거라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요. 민사사건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그 모든 사법 관계, 사법, 이제 사적인 법, 사법 관계에서 이제 뭐 법률 관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돈 주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 법률 권리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이제 민사, 사람에 관한 관계는 다 민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뭐냐면 그거 이외에 뭔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 그게 형사사건이에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거 아니면 다 민사입니다. 전부 다 민사사건입니다. 이제 그 민사사건이 조금씩 이제 구별돼가지고 그 중에 행정관계면 행정사건도 오고, 뭐 헌법관계면 헌법사건도 오고, 뭐 이렇게 회사법이면 회사사건도 오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민사사건인데, 그 중에 죄에 대해서 형벌을 이제 주냐 안 주냐, 준 다음에 뭐 얼마나 벌을 줄 것인가를 보는 게 형사사건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과 고소장도 그런 차이예요. 이제 민사사건이 진행되려면 원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고 소송의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뭘 원하는지를 적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적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거 판단해 주세요라고 내는 이제 그 문서가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원하는지는 청구 취지에 적는 거고, 그 근거는 청구 원인에 적는 겁니다. 이제 그게 소장이고, 형사사건에서는 고소,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이제 정하는 게 형사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 수사관서에다가 저 사람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으니까 형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이제 알리는 겁니다. 처벌 요청하는 게 고소장입니다. 소장과 고소장은 나뉩니다. 영어로 뭐 수잉한다, 수한다 그러잖아요. SUE, 수한다. 영어에서 그래서 이제 뭐 민사 제기하는 것도 수, 그리고 이제 뭐 고소하는 것도 수,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한다 이렇게 많이 섞어 쓰는데, 우리나라 법칙에서 완전 나뉩니다. 이제 민사 사건에서 소장을 내는 게 이제 민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고발을 하는 게 이제 고소입니다. 고소장이고요. 하나 더 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소와 고발, 뭐 고소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관서에 신고하는 게 고소고요. 그 제3자, 예를 들어서 누가 물건에서 마트에서 물건 훔친 걸 보고 마트 주인이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건 고소인데, 그냥 옆에 있던 다른 이제 고객이 저 사람 훔쳤네요 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건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 제3자가 이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수사관서에 처벌해 주라고 신고하는 게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하면 소장, 고소장, 또 고소와 고발 차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 그다음 피고인, 피의자,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피고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거는 사람이 원고고요. 그 소송의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피가 이제 피동, 당하는 거잖아요. 한자로. 고가 알리는 겁니다. 이제 그 알림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다가 원고가 이제 원래 원자죠. 원래 내가 이제 뭐 이걸 내가 원하는 거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이제 알리는 거 원고. 그거를 당하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죠. 이제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피고인데, 피고인, 그 옆에 인, 사람 인자 붙으면 뭐냐면 형사소송에서 그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그래서 형사사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정하는 게 형사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처벌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다면 얼마나 할 건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형사소송입니다. 근데 그 형사소송은 대상은 사람이죠. 물건이 이제 대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이거 뭐 일례로 옛날에 저 사법시험 출신이니까 사법시험 볼 때 이제
그 답안 쓸 때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때 2시간 내로 이제 8페이지를 다 적어야 되는데 그 적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쓰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피고인을 피고라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적으면 완전 과락입니다. 과락. 40점 미만 맞으면 이제 아무리 자기가 1등 점수 맞았다고 해도 이제 불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고와 피고인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구분하셔야 돼요.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이 피고인이 되는 거고 피의자는 뭐냐면요. 피는 계속 당하는 거죠. 이제 의는 뭐냐? 의심을 당하는. 그 의심받는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뭐 어떤 의심을 받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저 사람 과자 훔쳤나 의심한다고 피의자가 되는 건 아니고 수사관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의심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형사소송의 재판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수사를 받다가 뭐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 이거 진짜 범죄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공소장을 써가지고 증거랑 같이 해서 법원에 넘기면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고소와 고발, 뭐 기소, 제소, 고소, 고발, 기소, 제소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고소, 고발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다가 범죄를 수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이제 고소고 고발은 범죄와 상관없는 제3자가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고발이고요. 기소는 검찰, 우리나라 이제 기소 독점권이 이제 검찰한테만 있죠. 물론 뭐 공수처, 뭐라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명칭이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비리수사처인가요? 공비처, 뭐 공수처가 이제 일정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져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7월부터니까 좀 별도로 하고 지금까지는 검찰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수사했던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기소하는 거고 수사했더니 범죄 혐의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법원에 재판을 넘겨야 됩니다. 그게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실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이 기소가 되는 거고요. 제소는 뭐 법에 나온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용어입니다. 재판을 이제 뭐 건다, 그러면 제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형사재판에서는 제소로가 잘 안 하고 주로 민사 아니면은 이제 행정소송에서 제소 기간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90일 내로만 뭐 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제소 기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소라고 합니다. 그 재판을 거는 거 이게 제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 뭐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유예는 말 그대로 미루는 겁니다. 다 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부 다 미루는 거예요. 그럼 기소는 뭐냐? 아까 기소를 미루는 겁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재판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재판 넘겨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정황상 반성도 하고 있고 뭐 피해가 경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기소를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다 처벌받지 않아요. 이제 뭐 거의 뭐 무혐의나 마찬가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형사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판사가 보기 아주 경미해요. 그래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금고 아니면 이제 자격정지 아니면 벌금 요런 거를 선고할 만한 범죄인데 아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황들 이제 재반 정황들을 봤을 때 굳이 뭐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을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을 선고해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근데 그걸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뤄지고 2년 동안 선고유예 받은 사람이 뭐 이제 전과가 생기지 않으면은 면소 간주가 됩니다. 면소 재판이 없었던 걸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받지도 않은 것처럼 간주가 돼서 아주 이제 좋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근데 집행유예는 뭐냐면 기소도 됐어요. 판사가 보기에 이제 이거 징역도 선고해야 돼요. 벌금도 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 좀 굳이 선고유예까지 가기는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또 교도소에 보내가지고 이제 형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다 내게 하면은 좀 안 좋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만한 게 없다. 그럴 때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선고를 하긴 하되 그 집행 자체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상태로 이제 형이 이제 집행유예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돼서 그 이제 뭐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5년 이러면은 집행유예 5년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 3년을 선고한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 이런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식 재판과 즉결 심판을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뉴스 보면 약식 기소, 뭐 약식 명령 나왔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냐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검사가 보기에 이거 뭐 굳이 재판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기소유예인데 이 기소유예까지는 아니다. 재판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재판하면 너무 재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서류로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식 기소라고 하거든요. 원래 형사 재판은 판사 앞에서 검사와 양 피고인이 나와서 변호인까지 나와서 재판 받아야 되는 건데 굳이 뭐 이제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 서류로 넘깁니다. 그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서류를 할 게 아닌데 그럴 때 정식 재판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약식 명령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형종을 높여서 판단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약식 기소했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 나 무죄인데 왜 약식으로 해? 이거 약식도 싫어. 그러면 이제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했을 때 옛날에는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해서 무조건 그 약식 기소된 형 또는 그보다 낮게 나와야 돼서 막 남발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형종을 바꾸지 못하고 같은 종류의 형에서 높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검사가 벌금 500만 원 선고했는데 옛날에는 500만 원 이상 정식 재판해도 500만 원 이상 무조건 안 됐거든요. 낮게 나왔으니까 밑줘야 본주니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벌금이기만 하면은 700, 800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제 자제하게 됐던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약식 재판이라고 하고 직결 심판은 뭐냐면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과료는 거의 잘 없고요. 이제 2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판사한테 이제 신청해가지고 직일 당일날 출석해가지고 당일날 바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직결 심판이라고 합니다. 벌금 선고할 때는 이 직결 심판은 피고인이 안 나와도 돼요. 뭐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용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 정도만 아셔도 뉴스 보실 땐 크게 이제 뭐 그게 구애가 안 되실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